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LG엔솔 때문에 조금 웃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도대체 파월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사단이 났는지, 그리고 플러스 제일 처음에 LG엔솔을 팔 때 렉이 걸려서 팔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 때 메로나 이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참패, 이러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같이 그리고 최근 들어 장이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 기릿이랑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기릿이 더 많은 힘을 얻네요.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 뉴욕 증시 파월 금리 인상 예고의 하락 전환. 미국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의 비둘기 쇼에 실망하고 결국 금리 인상 예고가 나오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장중에 무려 2%씩 막 오르던, 그렇게 강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들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우존스는 0.3% 하락, S&P는 0.1% 하락,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뭐 그냥 보합권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장중에 2%씩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한 2%가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4%나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해 BJ 파월이라고 불리는 이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여지 많다, 3월 인상 예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3월 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소식이 나오며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는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약 21조로 집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그러니 결국 테슬라가 공급망 역풍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판매량을 늘렸다고 외신들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신용평가사의 긍정적 평가까지 맞물려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아저씨가 비둘기쇼에 실패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부자 거래 수사 인정한 에코프로비엠 수사에 적극 협조. 자, 어제 완전 난리난 뉴스였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에서 이러한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내부자 거래는 예를 들어 어떠한 회사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정말 나쁜 악재, 그걸 앞두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당사 주식에 대한 내부자 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현재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들의 일부 임직원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겠죠. 그러나 에코프로비엠은 이러한 말을 덧붙였는데요.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해당 내부자 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이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 회사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 그러니 주주분들은 너무 심려치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어제 엄청나게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에코프로 HN, 그 다음에 에코프로 등등등 위 기업들이 오늘같이 장이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살짝 빨간불,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은 큰 폭으로 20%나 오르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 떨어지고 19% 오르면은 그게 절대 본전이 아니겠죠. 빠르게 전부 다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드디어 오늘 LG엔솔이 상장을 했죠. 이제 빨리 증시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먹통에 손실봤다, LG엔솔 공모 투자자들 분노. 자, 오늘 LG엔솔 때문에 웃은 기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길이 또 한 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먹통이죠, 먹통.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공모주에 투자했던 개미들이 HTS 그 다음에 MTS 장애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받는 시세 지연은 있었어도 전산 장애는 없었다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엔솔 상장일인 이날 장 초반 하이투자증권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 기리시 하이투자증권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LG엔솔이 상장 이후부터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스타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59만 7천원, 사실상 더블이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시초가가 고점이었으며 거의 15분 만에 45만원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산 오류로 팔지 못했다면 한 주당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이 정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은 먹통을 인정했지만 하지만 다른 증권사 HTS, MTS에서도 분명히 먹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투자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봤더니 LG엔솔 종목토론방에는 KB증권에서 먹통으로 팔지 못했고 그리고 대신증권도 오전부터 접속이 안된다, 신한금융투자도 렉으로 안된다, 신영증권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래세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배정 주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당연히 접속장애 현상이 사실이라면은 증권사들이 피해 보상에 나서는 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하이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는 어떻게 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만 투자자들의 의견과 달리 KB, 신한, 대신, 신영증권은 접속 장애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받는 시세 지연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으나 내부 전산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권사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렉이 걸렸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르시 오늘만 해도 벌써 댓글이 한 3,400개 넘게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래가 잘 안된다 그런 댓글을 봤더니 일단 대부분은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적긴 했지만 어쨌든 댓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당연히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하이투자증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면 다른 증권사는 조금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아쉽게도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딱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아니 나 이거 렉 때문에 못 팔았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녹화를 하신 기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녹화가 안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MTS 그 다음에 HTS에서 이런저런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그러한 기록이 증권사에 남는데 그 기록들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만약에 증권사가 버벅거린다면 바로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사에다가 이러한 문의를 하는 거 그게 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렉이 걸려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녹화가 가장 좋고 아니면은 스크린샷 혹은 전화 시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조금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당황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우리가 접속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려고 했던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각 증권사에다가 바로 문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 기릿이 미리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당군일의 최대 IPO라고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장 전에 미리 녹화나 아니면 전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정말 많죠.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이 뭐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조 적자는 S-Oil, 그런데 작년에는 역대 최대 2조 3천억의 흑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재작년 코로나19 사태로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던 S-Oil이 지난해는 2조 원이 넘는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상승과 석유 제품 수요 회복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나 상승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정제 마진 개선과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 2조 3천억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최대 영업이익은 언젠가 봤더니 무려 10년 전
2011년 1조 6천억이 최대 영업이익으로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도 역대급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매출 279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51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Oil의 20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난해 9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으며 전체 매출은 2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러나 그 반면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는 아니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이버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이버가 작년 4분기 매출이 1조 9,27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512억 원, 실질적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조정 에비타는 4,83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전부 다 내놓으라는 그러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아쉬울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제자리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수요 예측 참패, 그래서 철의 서열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모가가 최하단에 형성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하는 이유가 현대차그룹 정의성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부자의 구주 매출이 주목적인 상장이어서 철의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된다고 하네요.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양일 동안 이뤄진 현대 엔지니어링의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00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LG 엔솔은 기관 수요 예측이 2000대 1이 나왔는데, 야, 이거 100대 1이 안 되는 건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흥행에 실패한 크래프톤도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모가 상단인 75,700원은 너무나 말도 안 되고요. 그 대신 하단인 57,900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57,900원이라도 지금 현재 증시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플러스 기관 수요 예측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메리트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용돈이 또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전부터 정말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모가 희망밴드 설정에서부터 국내 건설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 적용돼 거품 논란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위 기업은 총 12개사랑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무려 9곳이 해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곳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죠. 자, 그래서 EV 에비타로 비교를 했는데 국내사는 5.1배, 외국사는 13.8배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와중에 국내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국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의 2배가 넘는 11.6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평가야 IPO 기업들의 특성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거는 바로 구주 매출이었습니다. 그 구주 매출을 통해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아니, 우리가 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의 용돈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일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오른다. 빙그레 투게더 메로나 가격 인상 단행. 빙그레가 투게더, 그 다음에 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매점 기준 투게더는 5,500원에서 6,000원, 그리고 메로나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친구에게 야, 올 때 메로나 사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친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 크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주식 빼고는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언젠가는 우리의 주식도 오른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쉽지 않네요. 저 길이 아마도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내일은 또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